안녕하세요. 오늘은 메토트렉세이트 주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토트렉세이트 상품명, 회사에서 붙여준 약의 이름은 네오메토, 또 메토젝트, MTX, 유니트렉세이트, 유한 메토트렉세이트 주사액, 또 화이자 메토트렉세이트 주가 있습니다. 국내 적응증은 급성 백혈병부터 비호즈킨 림프종, 육종, 유방암, 폐암, 두경부암 등의 허가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골육종 1차 치료로서 선호되는 요법에 고용량 메토트렉세이트 주사가 제시된 MAP 요법이 추천이 되고 있고요. 또 원발성 중추신경계 림프종에서도 이제 1차 유도 요법으로 고용량 메토트렉세이트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허가 적응증만큼 또 용법 용량도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식약처 허가에 보면은 유방암에서 쓸 때는 이 약을 10에서 60mg/m 제곱 투여하도록 추천이 되고, 실제 CMF라고 하는 시클로포스파미드와 메토트렉세이트, 플로로우라실이 포함된 항암학 요법에서는 메토트렉세이트가 mg/m 제곱당 40ml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골육종에서도 이제 식약처 허가에서는 600에서 9000mg/m 제곱을 주라라고 돼 있긴 한데요. 실제 MAP 항암을 살펴보면 메토트렉세이트 12,000mg/m 제곱 투여가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항암학 요법에 따라서 그냥 다양하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메토트렉세이트의 FDA 박스형 경고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형 경고문이란 의약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담은 경고문의 일종인데요. 미국 식약처 FDA에서 발표한 메토트렉세이트의 박스형 경고문은 총 3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그 항암제를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때 이 박스형 경고문을 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메토트렉세이트는 박스형 경고문이 꽤 일반적이어서 설명을 드릴까 조금 고민이 됐어요. 그래도 이제 일단 기재를 하고 설명드리는 게 맞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기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태아 사망을 포함한 태아 독성이 적혀져 있는데요. 이게 동물 실험에서 선천적 기형이라던가 태아 사망 같은 게 보고가 돼 있어서 인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서는 투여하지 말라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 아셔야 될 거는 메토트렉세이트 맞을 때 피임 잘하자. 근데 사실 이거는 항암할 때 일반적인 얘기예요. 피임 꼭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약 성분에 대해 중증 과민 반응의 병력이 있으면 이 약을 투여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죠. 내가 1차 때 메토트렉세이트 맞고 중증 과민 반응이 있었어요. 그럼 다음에 메토트렉스 맞지 못하겠죠. 어쩌면 조금 당연한 얘기고요. 세 번째, 사망을 포함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상 반응이라던가 예상한 부작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요. 우리가 항암을 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보통 환자분에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와 부작용 중에 효과가 더 클 걸 기대하기 때문에 항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환자분이 미리 염려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왜 박스형 경고문까지 적혔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아마도 이 약이 미국의 1953년에 굉장히 오래전에 허가가 되면서 항암에 관한 좀 일반적 주의사항이 적히지 않았나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여 봅니다. 다음으로 환자분들이 더 잘 아셔야 될 이제 흔한 이상 반응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빈도가 20% 이상이다, 50% 이상이다라고 항상 빈도를 기재를 드리는데요. 한국이나 미국 식약처 허가사항에 빈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한국, 미국 식약처 그리고 스테이트 펄스라고 하는 사이트 등을 통해서 메토트렉세이트의 일반적인 그 이상 반응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메스꺼움 구토, 또 식욕부진, 구내염, 소화관 궤양이나 출혈이 제시가 돼 있네요. 그래서 메스꺼움 구토는 항암제 중에 순번을 매겨본다면 항암제 중에 한 중간 이상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독성, 중증 간염부터 간장에 황달, 지방간,
간 조직 괴사나 이제 심각하게 되면 간부전, 간경변까지 제시가 돼 있고요. 또 신장 독성, 콩팥 독성이라고 해서 신부전, 방광염 혈뇨, 또 급성 신부전, 중증 신장 병증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 독성으로는 이제 두통이라던가 졸리고 시야가 흐려지고 말을 못하고 마비가 오고 경련이 오는 것들, 또 항암의 가장 기본적인 부작용인 골수 억제, 백혈구 감소증도 제시가 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감염이나 탈모, 피로감, 발열, 췌장염 등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임상에서 선생님들이 조금 빈도가 높다 혹은 우려가 된다 하는 부분들은 이제 메스꺼움 구토, 그리고 구내염, 또 간독성, 또 콩팥 독성, 또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신경 독성, 또 골수 억제, 또 탈모, 피로감 이런 것들도 조금 강조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살펴봤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나타나더라도 잘 지나가기 위한 방법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암 부작용 환자분마다 정말 많이 다르죠. 그리고 매 회차 달랐어요. 매 회차. 그래서 미리 염려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첫 번째로 메스꺼움 구토. 제가 이 메토트렉세이트는 항암제 중에 구토 일으키는 정도가 중간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보통 항암하기 전에 구토 예방약을 처방을 해주세요. 이게 알약이 되기도 하고 주사약이 되기도 하거든요. 잘 투여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구토 날 때 드세요 하는 치료약을, 상비약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면 메스껍고 토 나올 때 참지 말고 약 드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내염, 입안의 염증. 입안의 염증은 일단 기본적으로 칫솔모 부드러운 거 사용해 주시고요. 입도 자주 헹궈 주시고, 가글 같은 거 하시게 되면은 이게 알코올 성분 없는 거, 무알콜 가글 같은 걸로 해주시고요. 알코올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 휘발하면서 입안이 더 많이 건조가 되기도 하고 또 자극감이 있어서 알코올 성분 없는 것들로 해주시고요. 그 구내염 있을 때 쓰세요. 혹은 예방하기 위해 쓰세요 하는 처방받은 약이 있다면 잘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 탄툼이나 중조 가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방받은 대로 가글 꼭 잘 사용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골수 억제. 그래서 백혈구 관련해서는 백혈구 면역력하고 관련 있죠. 위생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 마스크도 꼭 잘 써주시고, 혈소판하고 관련해서는 혈소판 지혈하고 관련 있죠. 항상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또 적혈구는 산소 운반해주는 세포죠. 적혈구 부족하면 산소 운반이 안 돼서 쉽게 피곤하고 늘어질 수 있겠죠. 무리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간독성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병원 올 때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할 거예요. 환자분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AST, ALT, 빌리루빈 같은 것들 다 검사할 거고요. 특징적인 증상이 되진 않지만 너무 입맛이 없다던가 피로감이 심하다던가 이런 것들 증상 있으면 꼭 얘기해 주시고, 또 간독성하고 관련해서 눈이라던가 얼굴, 손바닥이 노래진다던가 혹은 오른쪽 이빠가 아픈 것 같다 이런 것도 선생님들께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신장 독성, 콩팥 독성 관련해서도 병원 올 때마다 임상 검사할 거고요. 환자분들 크레아티닌, BUN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검사할 거고요. 우리가 고용량 메토트렉세이트를 맞는다라고 한다면 콩팥 독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로 수액도 맞을 거고요. 소변을 알칼리화하는 작업도 시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 미리 염려하실 부분은 아니고, 다만 이제 고용량 메토트렉세이트 맞는다라고 선생님께 혹시나 들으셨다면 물 천천히 자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물을 천천히 자주 마시게 되면 이제 소변도 좀 자주 보게 돼서 메토트렉세이트도 잘 배설이 될 것 같고요. 물을 자주 마시다 보니까 입안의 수분감도 조금 유지가 되면서 구내염도 예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벌컥벌컥 드시지 마시고 천천히
자주 많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조금씩 자주만 드셔주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신경 독성 같은 것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나타나진 않겠지만 두통이 심하다던가 환자분이 졸리고 시야가 흐리고 말하는 게 어눌해지고 이런 것들 꼭 선생님들께 꼭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또 탈모. 탈모는 사실 예방법이 없어요. 국내에는 예방법이라던가 예방약이 없고요. 미국에는 쿨링캡이라고 해가지고 머리를 차갑게 하면은 두피로 가는 이제 혈류량이나 항암제의 양이 감소하면서 탈모가 예방이 된다 하는 개념의 디그닙캡, 팩스먼 냉각캡 같은 차가운 모자 같은 게 허가가 돼 있는데 아직 국내에는 허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탈모 자체를 좀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탈모는 빠르면 항암제 투여 1, 2주차에서 수개월 이내에 탈모가 시작이 되고요. 항암 다 끝나고 되게 잘 돌아옵니다. 다시 날 때 색깔이나 질감은 이전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직모였던 분들이 곱슬이 되기도 하고 그 반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검은 머리만 나던 사람이 흰머리도 나고 또 이제 밝은색 머리가 나기도 하고 그 반대도 있어요. 근데 항암이 끝나면 잘 돌아오니까 이제 미리 염려치는 마시고요. 일곱 번째로는 류코보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류코보린은 선생님들이나 혹은 환자분들이 해독제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대개는 고용량 메토트렉세이트를 맞고 나서 메토트렉세이트가 빨리 빠져나가지 않으면 그 자체의 부작용, 간독성이나 심장독성, 또 골수겁제 같은 혈액독성이 커질 수 있다고 해서 예방요법으로 쓰는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독제라고도 설명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은 고용량이 아니더라도 메토트렉세이트 맞고 나서 류코보린을 쓰는 요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암학 요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고요. 메토트렉세이트 맞고 24시간 혹은 36시간 후에 류코보린 투여를 시작하게 되고요. 한 번만 맞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고용량에서는 혈중 메토트렉스 농도가 0.1에서 0.2 마이크로몰 퍼 리터까지 떨어질 때까지 류코보린을 맞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약물 상호작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토트렉세이트는 약물 상호작용이 잘 알려진 항암제예요. 그래서 환자분들 복용하는 약에 대해 선생님들께 꼭 알리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제가 두 가지를 환자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두 가지 약은 우리 일반적으로도 자주 복용하는 약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고 해서 우리 환자분들 잘 아시는 브루펜,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이런 엔세이드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이 두 가지 약을 병용하게 되면 메토트렉세이트의 배설이 지연되어 메토트렉세이트의 혈액학적 독성이 증가될 수 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메토트렉세이트 자체의 부작용도 커질 수 있기도 하지만 둘 다 사실은 콩팥에 부담이 되는 약이에요. 그래서 콩팥 독성도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프로톤펌프 억제제 PPI라고 해가지고 이제 환자분들 오메프라졸이나 판토프라졸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PPI 계열과 메토트렉세이트를 병용하는 경우 메토트렉세이트의 혈중 농도가 상승 및 지속돼서 메토트렉세이트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 이제 속이 쓰려서 혹은 다른 약을 복용하면서 속이 쓰릴까봐 이런 프로톤 펌프 억제제가 처방이 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꼭 내가 먹는 약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잘 알린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